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영화 콘스탄틴의 속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7년 만에 영화 팬들의 곁으로 돌아온 콘스탄틴. 지금 시작합니다. My name's John. 영화 콘스탄틴의 속편은 전세계 영화 팬들이 기다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콘스탄틴 속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나오게 될 DC 코믹스의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영화 콘스탄틴과 수많은 DC 코믹스 작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준 2022년 9월 17일 영화 보도매체 데드라인은 2005년 개봉했었던 영화 콘스탄틴이 17년 만에 속편이 제작된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흑마술의 대가 존 콘스탄틴을 연기했던 키아누 리브스 또한 복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영화 콘스탄틴을 연출했던 감독 프랜시스 로렌스가 속편을 다시 연출하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 콘스탄틴 속편은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될지와 앞으로 나올 DC 코믹스 작품들의 행보를 알아보도록 하죠. 원래 영화 콘스탄틴은 흥행에 실패한 작품이었습니다. 극장 개봉 당시 관객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개인 소장할 수 있는 DVD나 영화 채널에 방송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재평가를 받은 작품이죠. 영화 콘스탄틴을 좋아하는 팬들이 늘어날수록 속편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콘스탄틴 2편이 제작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둠의 존재와 맞서 싸우는 저스티스 리그 다크 실사화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스티스 리그 다크는 2011년 9월에 데뷔한 슈퍼히어로 그룹입니다. 그들은 저스티스 리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위협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오컬트 집단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 또한 DC 코믹스를 대표하는 주술사들로 가득하죠. 무엇보다 콘스탄틴은 저스티스 리그 다크의 리더로 활동하는 인물인 만큼 작품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영화 콘스탄틴은 DC 코믹스와 관련된 만화적 요소들을 가능한 배제했던 작품이었죠. 최대한 현실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의 존 콘스탄틴을 그리기 위해 수많은 부분에서 캐릭터의 설정들이 일부분 바뀌었지만 원작 속 태폐적인 엑소시스트의 모습은 매우 잘 살려놓은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틴이란 캐릭터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묘사가 가득한 작품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영화 버전에서는 굉장히 순화되어 표현된 부분들이 많죠. 무엇보다 콘스탄틴은 수많은 DC 코믹스 캐릭터들과 협업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You know where I can find John Constantine? No. 영화에서는 오직 테마사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부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코믹스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국내 관객들에겐 콘스탄틴이 DC 코믹스에 소속된 캐릭터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죠. 그렇다고 해서 영화 콘스탄틴에 DC 코믹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예 배제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How much longer do I have to be your slave, John? You're not my slave, Chaz. Like Tonto or Robin. 영화 콘스탄틴에서 중요한 토템으로 등장한 운명의 창은 영화 블랙아담에서 등장하게 될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운명의 창으로 권력을 가지게 된 아돌프 히틀러에게서 뺏어내야만 했던 무기이기도 하죠. 영화 콘스탄틴 오프닝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명의 창이 나치의 깃발에 감싸여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슈퍼히어로 영화가 대중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콘스탄틴 속편에서는 DC 코믹스와 관련된 요소들이 더욱더 많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콘스탄틴 속편에 등장할 수도 있는 DC 코믹스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콘스탄틴의 연인이자 실사 영화의 각본 작업이 진행 중인 자타나라는 캐릭터입니다. 자타나는 1964년 11월 호크맨 4호에서 데뷔한 마법사 캐릭터이죠. 그녀는 속임수가 아닌 실제 마법을 사용해서 무대 공연을 진행할 정도로 수준급의 주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타나 실사 영화는 무대 공연에 익숙한 영국 가수 두아리파가 캐스팅 물망에 오른 상태이죠.
자타나 실사영화는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배우 겸 감독 에메랄드 페넬이 시나리오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프라미싱 영웅원을 통해 감독으로서도 인정받은 에메랄드 페넬은 영화 자타나의 각본이 어둡고 무서운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죠. 게다가 자타나는 저스티스 리그 다크의 여성 멤버이기도 하며 존 콘스탄틴의 여자친구이기도 합니다. You lost control is all. Yeah. Once or twice. 영화 콘스탄틴에서는 여성 캐릭터와의 로맨스가 약간은 존재하지만 키스 장면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영화 콘스탄틴 속편이 저스티스 리그 다크 실사와의 단초가 된다면 가수 두아리파가 연기할 수 있는 자타나와의 로맨스를 기대해볼 수도 있죠. 사실 콘스탄틴은 다양한 만화 작품들 속에서 양성애를 추구하는 바이섹슈얼 캐릭터로 묘사되었습니다. 존 콘스탄틴이 바이섹슈얼이란 사실은 1992년 3월 헬블레이저 51호에서부터 언급이 되었죠. 그가 바이섹슈얼로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과도 잠자리를 가지게 된 명확한 이유는 없지만 콘스탄틴은 가장 개방적이면서도 특이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I can't talk right now, love. I've got a threesome that's about to pop off in here. You were right. 무엇보다 콘스탄틴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등장했던 킹샤크, 나나우에와도 잠자리를 가지기도 하였죠. 사실 영화 콘스탄틴에서는 악마 혼혈종 엘리와의 배드신 장면이 있었지만 극장판에선 아쉽게도 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Lung cancer. That's funny as shit, John. 콘스탄틴은 악마와도 잠자리를 가지면서 제명을 깎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영화 콘스탄틴에서 많은 분량이 잘려나간 악마 혼혈종 엘리는 서큐버스 캐릭터입니다. 서큐버스는 꿈속에서의 귀접을 통해 남성의 정기를 빨아먹고 사는 악마이기도 하죠. Go to hell. This was your plan? 감독 프랜시스 로렌스는 콘스탄틴 편집 과정에서 악마와 잠자리를 가지는 콘스탄틴보다 기댈 곳 없이 정처를 떠도는 외로운 남자를 그리길 원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영화 콘스탄틴 속편에서 그가 어떠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탐구해보는 것도 작품을 다각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다음은 저스티스 리그 다크의 멤버 늪지괴물 스왑프싱입니다. 스왑프싱은 콘스탄틴이란 캐릭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를 제공한 작품이죠. 바로 존 콘스탄틴은 1985년 6월 스왑프싱 37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틴과 스왑프싱은 서로가 가진 능력을 이용해 사건 해결에 대한 명확한 조언과 도움을 주는 관계로 묘사되죠.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늪지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가들을 소멸시켜주기도 하며 스왑프싱과 두터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Maria! 스왑프싱은 지구상 어느 곳으로든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사건을 해결해낼 수 있는 정확한 장소로 이동시켜주기도 하죠. I will take you there, so you are no longer here. 이처럼 영화 콘스탄틴에서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동물이나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줄 수 있는 스왑프싱인 만큼 영화 콘스탄틴 속편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드라마 스왑프싱의 존재입니다. 드라마 스왑프싱은 저스티스 리그 다크 실사화를 위해 제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리부트를 진행할 필요가 없죠. 드라마 시청률도 높고 작품의 품질 또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은 스왑프싱 시즌2가 제작되기를 아직까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화 콘스탄틴처럼 굉장히 사실적인 오컬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서로에게 맞는 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드라마 스왑프싱에서 영화 콘스탄틴 속편에 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캐릭터가 존재하는데 바로 DC 코믹스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점술사 마담 제너두입니다. 마담 제너두는 1978년 2월 악몽으로 가는 길 1호에서 데뷔한 저스티스 리그 다크의 핵심적인 여성 멤버이기도 하죠. 그녀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잃었음에도 타로 카드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담 제나두의 예지 능력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직설적인 말투로 인해 사람들과의 불화도 없지 않아 존재하죠. Something's beginning for you, Daniel. Hey, do you think she's the one I'm supposed to be waiting for? Abigail. 자, 마지막으로 영화 콘스탄틴 속편에서 메인 빌런으로 등장할 수 있는 루시퍼, 모닝스타입니다. 루시퍼 모닝스타는 영화 콘스탄틴에서 아주 짧게나마 등장했지만 굉장한 임팩트를 보여주는 캐릭터였죠.
사실 루시퍼 모닝스타는 콘스탄틴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만화 헬블레이저에서 탄생된 캐릭터가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되고 있는 드라마 샌드맨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이죠. Hello, Dream. Greetings to you, Lucifer Morningstar. 루시퍼 모닝스타는 1989년 4월 샌드맨 4호에서 지옥을 다스리는 군주로 등장하였습니다. 샌드맨 모르페우스는 자신의 힘으로 만든 투구를 찾기 위해 지옥에 방문하게 되면서 직접 루시퍼 모닝스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넷플릭스에서 표현된 루시퍼 모닝스타는 원작 속에 등장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묘사되었습니다. You look well, Dream. And your family? Destiny, death, despair, and the others? 만화 속에서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금발의 머리카락과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캐릭터였죠. 영화 콘스탄틴에서 등장한 루시퍼 모닝스타는 창백한 피부와 흑발을 가진 중년 남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만약 루시퍼 모닝스타가 영화 콘스탄틴 속편에 다시 등장하게 된다면 그가 죽어가는 콘스탄틴의 목숨을 살려낸 이유 또한 나와야만 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악마 루시퍼 모닝스타가 콘스탄틴을 살려냈지만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선택한 콘스탄틴을 구원하며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콘스탄틴은 죽어야만 했던 운명이었을지 살아야만 하는 운명인지는 영화 콘스탄틴 속편에서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화적 장치이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 영화 콘스탄틴 속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콘스탄틴 이상 햄릿이었습니다.